스트레스하고 장내 미세먼물하고 상관관계들이 지금 사실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오는 걸 우리가 아드리날 퍼티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장내 미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디지즈를 우리가 아드리날 퍼티그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명 이제 AFS라고 얘기를 하는데, 급성, 어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로부터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되면 부신에서 나오는 이 코티솔 호르몬이 기능이 계속 항진되면서 단계가 4단계로 가는데, 첫 번째가 경계 단계, 저항 단계, 항진 단계, 고갈 단계. 이 4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질병을 오죠. 그래서 이게 만성 피로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증상을 우리는 아드리날 퍼티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신 아드리날 글랜드는 우리 이제 신장에, 좌우측 신장에 이렇게 지금 조그맣게 밤알만한 게 2개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신장이 붙어 있는 이 부신이 우리 몸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기관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정말 많이 있는데, 단일 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호르몬이 나오는 기관이 우리 신장 위에 있는 요 부신이에요. 그래서 부신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요 신장 위에 요 부신 이렇게 여기에 껍질 부신 필이라고 하고 속을 부신 수지라고 합니다. 속질, 껍질 이렇게 부르죠. 이 2개가 우리 몸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방어해주고 소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염증도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각종 이제 모든 질환을 대응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스트레스가 오면은 바로 위에 시상하부라는 게 있죠. 이게 시상하부고 이게 뇌하수체인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몸에 자극을 주면은 스트레스가 CRH라 해서 부신 피질 방출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이렇게 뇌하수체로 해서, 야,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호르몬을 가지고 방어를 해라라고 명령을 시상하부가 대통령이 내놔주면은 그 명령을 받은 뇌하수체가 다시 부신에게 내리는 호르몬을 ACTH라는 호르몬을 내립니다. 이게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죠. 이렇게 자극을 하면 여기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온몸에, 모든 몸의 근육이라든가 우리 온몸에 염증이 없애도록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를 방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코티솔이 지속으로 나오는 게 여기 지금 현재 이런 작용 기전인데, 이 코티솔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 결국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곳에서 이 코티솔을 만들어요. 주 원료가. 이 코티솔에서 프레그넬롤론이라는 물질이 있죠. 프레그넬롤론에서 DHEA라는 부분을 만들고요. 또 이 프레그넬롤론에서 가장 우리의 중심이 되는 호르몬,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늘 강조하죠.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남성에서도 나오고 여성에서도 나오죠. 특히 여성에는 배란 후기부터 생리하고 나서 14일 이후부터 28일째까지 왕성하게 나오는 이 프로게스테론이 중심이 돼서 이 프로게스테론이 알도스테론, 이게 남성 호르몬의 전구물질이죠. 이게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또 전구물질이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원이에요. 이게 에스트론이라 그러죠. 에스트론이라는 E1이라는 호르몬으로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에스트로겐의 원료는 안드로겐이고 안드로겐의 원료는 프로게스테론이에요. 프로게스테론의 원료는 프레그넬롤론이고 이 프레그넬롤의 원료는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난소에 있는 콜레스테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알도스테론에서 우리 남성의 정액을 만들고 정자를 만들고 발기를 시키는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죠. 그러면 결국 이 테스토스테론도 원진으로 올라가 보면은 프로게스테론이 주 원료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난소암을 일으키고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자궁에 근종이 생기고 이런 일을 일으키는 에스트라디올이라는 E2죠. 에스트로겐 E2라는 호르몬을 결과적으로 테스토스테론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로겐 중에 그 중에 좀 착한 애, 이 에스트롤 E3라는 호르몬도 결국 테스토스테론에서 만들죠. 그러면 결국은 안드로겐에서 만들고 다시 따라오면 프로게스테론이 주 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코티솔의 주 원료가 포도당이면서 호르몬 쪽은 프로게스테론이죠. 그래서 이 코티솔이라는 게 결국 많이 나오면 좋은 거지만은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우리의 중심이 되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이 우리 혈압을 조절하는 나트륨, 염분 이런 걸 조절하는 알도스테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막 열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이랬을 때 우리가 나트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면 칼륨이 또 따라가요. 이랬을 때 이 조절해주는 알도스테론도 결국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코티솔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자, 결과적으로는 다른 호르몬들이 쓸 수 있는 호르몬들을 다 불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분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자궁에 근종이 생기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유방에 멍울이 생기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남자들은 발기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각종 질환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드레날 퍼티그라는 신드롬이라는 질병의 기전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오면은 우리 두 가지의 작용이 오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든 아까 단기적인 스트레스, 이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우리가 항원입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나 우리가 호메오스테이시스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죠. 우리가 늘 학교에서 얘기하는 체온.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온이 떨어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pH도 내려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삼투압, 혈당량 이런 모든 것들이 조절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안티바디라는 항체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결국 얘가 나와서 이 호메오스테이시스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계속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두 가지의 기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신경계 측과 호르몬 측이죠. 신경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장기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짧게 대응을 하는데 짧게 대응하는 걸 보면 신경계에서 바로 우리 척수라는 신경계 중에 중추신경, 척수를 통해서 부신수질을 자극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오죠.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흥분을 시켜주고, 그러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도 증가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기관지도 확장이 되고, 혈당량도 올라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계가 정말로 잠깐 대응을 해주지만은 실질적인 대응은 누가 해주냐? 호르몬이 해주는 거죠.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결과적으로 뇌하수체로 명령을 내립니다. CRH라는 아까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것을 명령을 내리면은 이 전엽에서 뇌하수 전엽에서 이 명령을 받은 호르몬을 가지고 ACTH라는 호르몬을 내리면은 부신피질에서 코티솔이 나오고 알도스테론이 나오고 두 개가 나와서 스트레스로부터 코티솔이 계속 나오면은 주 원료가 포도당이니까 있는 당을 쓰고 없으면 단백질 지방으로도 전환을 세서 포도당을 만들죠. 당신생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이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의 절대적인 소금이라든가 물, 삼투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두 개 패턴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는 코티솔이 계속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두 개의 호르몬과 신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왜 이게 일어나느냐? 부신피로 증후이라는 게 왜 일어나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아주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육체적인 잠을 못 잔다든가 아주 막 과도한 과로한다든가 운동을 지나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이건 환경적이죠. 자, 이 환경적인 부분들은 제가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니까 불가항력적인 환경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회사를 가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까처럼 아드레날 퍼티그 신드롬이라는 거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죠. 유전적으로 뭔가 물려받았어요.
부모님이 어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이런 걸 물려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티바이오틱스라 해서 약물이죠. 우리가 생명에 반대되는 약이라든가 농약, 중금속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결국 이런 현상이 아드레날 퍼티그 신드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제노바이오틱스 두 번째 단계에서 증가하다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과잉 단계에 왔다가 네 번째 코티솔의 분비가 완전히 저하되는 단계. 이 단계별에 우리 장내 미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코티솔은 그래프를 보면 밤 12시예요. 아침 6시에서 8시 낮은 시간에 아침 시간에는 코티솔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저녁 9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밤 8시에서 9시 사이 되면 쫙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10시, 11시 떨어지면 잠을 자야 돼요. 이때부터는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죠. 나왔다가 아침에 떨어지고 저녁에 올라가야 되고, 코티솔은 반드시 아침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지고 저녁에 올라가줘야 되는 게 이 코티솔이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 패턴이 깨지면은 이 시간에 아침에 떨어진 시간에 코티솔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못 일어나겠죠. 이 사람은 코티솔이 내려와야 코티솔이 떨어지고 좀 올라와. 코티솔이 떨어지면서 올라와야 일어나는데, 코티솔이 일어나면서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코티솔이 계속 떨어져 있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들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염증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아까 알도스테론과 직접 증가하기엔 나트륨하고 칼륨의 언밸런스, 불균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우리 몸에서 병으로 진행 단계가 옵니다. 여러 가지 디지즈가 오죠. 뭐 재밌는 그림인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병 교수님이 쓰던 그림을 제가 잠시 빌려서 차트에 나왔는데, 아침에 이분이 알람을 3개 해놨어요. 일어나지를 못해. 따르릉 하면 있다가 일어나야지, 그러다 또 으르릉 하고, 이 사람이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니까 탁상 위에다 알람 시계 3개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도 못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깼다가 일어났다가 깼다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 코티솔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나요. 자, 이 사람은 뭐냐? 지금 치약하고 양치를 들었는데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어났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제 잤는데 피로감이 그대로 남아있어. 잠을 자면 피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피곤하면서 깨어나지도 않고 그 피로가 계속 쌓여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양치할 힘도 없어. 이렇게 힘이 쭉 빠져가 있는 거죠. 내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엄마가 아기가 이러면 잘못하면 나와 있잖아요. 뭐라 하냐. 엄마가 길거리에서 아기 보고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는 엄마들은 지나가다, 저 부신피로 증후군이구나 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 그게 화를 잘 참지 못하고 막 분노를 느끼고 이런 사람들,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도 부신피로 증후군이라. 자, 이 사람은 뭔가 침대에 누웠는데 뭔가 입에다 뭘 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한번 아프면은,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좀 아프면 아픈 게 너무 오래 간다. 감기 같은 게 너무 오래 가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특히 어떤 거냐면은, 정신적인 거, 말에 의한 거. 누가 내보고 말 가지고 누가 나를 상처를 줬으면 그거 가지고 며칠을 막 가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부신피로 증후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오랫동안 병들이 오래 가죠. 상처도 잘 안 낫고, 감기도 잘 안 낫고, 어떤 정신적인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 다음 이분은, 이렇게 그림 보시면 알죠? 이 부인이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기대하는데 이분은 얼굴 돌리고 책 보고 있어, 지금. 성욕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전혀. 흥미가 없고,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아까 보니까 테스토스테론을 누가 뺏어갔냐면은 코티솔이 다 뺏어갔어요. 지금. 알도스테론이 다 뺏어갔죠. 이 사람은 바닷가에 빨대를 꽂고 있어, 지금. 그죠? 지나가다 보니 빨대를 꽂고, 왜 꽂고 있어요? 내가 짠 음식을 먹는데도 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 짰고 매운 걸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바닷가에다가 그냥 빨대를 꽂아서 먹을 만큼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짠 거를 먹어도 짠 거를 잘 못 느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신피로 증후군이다. 아까 알도스테론, 호르몬 패스웨이 중에 코티솔하고 알도스테론 중에 나트륨 부분들이 끊임없이 소진되고 있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 이 사람도 뭔가 지금 화가 엄청났어요. 보니까. 이 사람은 생리, PMS,
생리가, 아니 내가 왜 생리가 이렇게 막 한 달 건너뛰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왜 생리통이 이렇게 심하지? 우리 프로스타글란딘이라 해가지고 생리 통증 물질이 막 나오죠. 그리고 단 것을 계속 찾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너무 까칠해. 오늘 제가 버스 타고 오다가 말을 제가 이렇게 전화를 모르고 국회 오늘 몇 시에 오는데 비 오는데도 행사합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예, 비 와도 합니다. 저는 적겠는데 뒤에는 앞에는 아가씨가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 전화를 못 받겠어, 겁이 나가지고. 그 제가 속으로 저 사람은 부심피로 증후군이구나. 왜냐, 그 아가씨 너무 까칠해, 제가 볼 때는. 그죠? 이해를 해야죠, 부심피로 증후군으로. 이 사람은 그냥 혼자서 우울한 거예요, 그냥 기분이 쭉 다운되고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왜 살지? 내가 하는 일이 뭐지? 나는 누구지? 라고 하면서 맨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분이 축 처져 사는 사람 있죠? 하는 일에 재미가 없고 성취감도 없고 이런 분들도 전부. 자, 이 사람은 지금 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인데 댄스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하기 싫고 집중력도 없고 별로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갑자기 무력감이 탁 찾아왔다. 여러분 그럼 내가 부심피로 증후군이구나. 그죠? 이런 사람들 뭐냐면 선택이 너무 복잡해.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한 사람이에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식당 가서 이거 먹어야 저거 먹어야 될지 고르다가 한참 가버리고 그 다음에 뭐 자 오늘 국회에 간다면 국회에 버스 타고 갈까 지하철 타고 갈까 혼자서 막 고민을 다 하는 거야. 항상 뭘 하는지 선택할 때마다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 선택해놓고도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부심피로 증후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기 손가락에 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모르겠어 이게 뭔지. 왜냐 이 사람들은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금방 누가 뭐라고 하는데 기억력이 떨어져.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게 뭐지라고 하는데 찾아갈 수도 없고 특히 뭐 쇼핑센터라든가 이마트 같은데 차 세워놓고 주차장 잘 못 찾는 사람들. 그죠? 지나가다가 누가 아는 척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라 기억력이 막 떨어지는 사람이죠. 이렇게 기억력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게 전부 다 아드리날 퍼티그 신드롬이다. 부심피로 증후군이다. 자, 이 사람 회사에서 막 소리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저 학교에서는 안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분노를 막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부심피로 증후군입니다. 자, 이 사람은 또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벌써 일을 하고 쉬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분이 있죠. 회사에서 뭘 일을 시켰어 누구 보고. 근데 나는 일을 하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 보니까 일을 다 하고 쉬고 있어 지금 벌써.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일을 상태처럼 쌓아놓고 있는 거야. 계속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이 일을 내일 모레 해야지라고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죠. 성격적으로 일을 자꾸 미루거나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심피로 증후군이다. 그죠? 지금 이 강의에 졸고 있는 분도 부심피로 증후군이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뭐냐면 코티솔이 많은 거죠. 우리 몸에. 이 코티솔이 많다면 여러분 코티솔이 많으면 쿠신 증후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내 몸에 코티솔이 많으면 쿠신 증후이라 그래요. 얼굴이 이렇게 달처럼 이렇게 둥 붉고 붉은 반점이 막 붉은 이렇게 홍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멍이 잘 들어. 그리고 몸 어느 부분 한쪽은 뿔룩한데 한쪽은 가늘어. 그리고 이렇게 막 남자인데 여자처럼 젖가슴처럼 출렁출렁하게 나오고. 그리고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고. 그리고 배를 이래 보면은 튼살처럼 주름이 이렇게 쭉 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지방이 복부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 자, 이것도 아까 말했던 CRH, ACTH, 이제 호르몬 작용 기전이에요. 자, 반대로, 정반대에서 에디슨 증후군. 제 주변에 이런 분들 몇 분 계신데,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에디슨 증후군이라 해도. 계속 딴 얘기만 하더라고요. 얼굴이 구리색이나 검정색 같은 착색이 계속 얼굴이 좀 누리끼리한 색깔에다가 황달처럼 수염이 자꾸 나요. 이렇게 털이 몸에. 자꾸 생기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힘이 없어.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혈당이에요. 고혈압보다는 저혈당이 많고 앉았다 일어서면 이렇게 어지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뭐냐면은 체중이 아주 빼짝 말라져 있어요. 그 뼈만 바짝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신장 기능도 안 좋고
쿠신 증후군의 반대가 에디슨 증후군이죠. 이런 분들도 코티솔이 높아서 생깁니다.